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셨나요? 천만에요. 복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제가 그 복을 팔았거든요. 아,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요. 직업은 뭐라고 해야 하나? 새해 복 영업사원? 복 판매 컨설턴트? 공식 명칭은 행운 유통 전문가였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지금은 이 일을 그만뒀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도망쳤다고 해야 맞겠네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약관을 읽지 않고 계약하지 마세요. 특히 복이라는 게 공짜가 아니라면요. 제 이야기는 작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당시 백수였어요. 6개월째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이력서를 넣으면 넣는 족족 떨어지더라고요. 스펙이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메일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행운유통 주식회사. 제목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였죠. 처음에는 당연히 스팸인 줄 알았어요. 요즘 누가 이런 제목으로 메일을 보냅니까? 근데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면접 제안이더라고요. 그것도 서류 전형 없이 바로 최종 면접으로 오라는 겁니다. 연봉은 시작부터 5천만 원, 성과급 별도. 6개월 백수한테 이보다 더 달콤한 미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심은 했습니다. 당연히 했죠. 이게 다단계인가, 사기인가, 아니면 장기밀매 조직인가.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주소를 찾아보니까 강남 한복판 오피스텔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에이, 강남 한복판에서 무슨 사기를 치겠어. 그냥 가보자. 면접날 도착해서 본 회사는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신비로웠다고 해야 하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공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은은한 향이 나기도 하고, 면접관은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자하게 생긴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회사 대표였습니다. 면접 질문은 딱 3가지였어요. 첫째, 복을 믿느냐. 둘째, 사람들에게 행복을 파는 일에 흥미가 있느냐. 셋째, 약관을 꼼꼼히 읽는 스타일이냐. 첫 번째 질문에는 그냥 내라고 했습니다. 뭐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질문에도 당연히 내라고 했죠. 세 번째 질문에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약관 같은 거 잘 안 읽는다고요. 길고 복잡해서 이해도 안 되고 어차피 중요한 건 다 설명해 주잖아요. 대표가 씩 웃더니 말했습니다. 합격이라고요. 내일부터 출근하라고요. 그렇게 저는 행운유통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사는 입사 5년 차 선배 영업사원인 박 과장님이었어요. 박 과장님은 저를 회의실로 데려가더니 두툼한 상품 카탈로그를 앞에 펼쳐놨습니다. 복의 종류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기본복, 프리미엄복, 그리고 VIP복. 먼저 기본복. 가격은 99만 9천 원. 할부는 12개월까지 가능했습니다. 기본복에 포함된 혜택은 이렇습니다. 새해 한 달간 소소한 행운이 지속됩니다.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줍는다거나, 복권 꽝 대신 5천 원이 당첨된다거나, 신호등이 적절한 타이밍에 바뀐다거나 하는 거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기분은 좋아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금전운, 연애운, 건강운, 시험운, 취업운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그 분야에서 한 달간 약간의 버프가 붙는 거죠. 진짜 약간입니다. 금전운 선택하면 월급 외에 3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고, 연애운 선택하면 소개팅이나 미팅에서 호감도가 조금 오르고, 이런 식이었어요. 박 과장님은 기본 복을 입문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는 상품이라고요. 대부분의 고객이 기본복을 먼저 구매한 뒤에 만족하면 다음 해에 프리미엄이나 VIP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죠. 다음은 프리미엄복. 가격은 499만 원. 할부는 24개월까지 가능했습니다.
프리미엄 복은 확실히 달랐어요. 새해 3개월간 중급 행운이 지속됩니다. 회사에서 작은 승진을 하게 된다거나, 고민하던 문제가 술술 풀린다거나, 원하던 물건을 세일 기간에 싸게 구매하게 된다거나 하는 거죠. 특별 옵션은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고, 기본복보다 효과가 3배 강력했습니다. 금전운을 선택하면 1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 연애운을 선택하면 이상형과의 만남 확률 대폭 상승,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프리미엄 복부터는 일기 회피 기능이 붙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 큰 불행이 다가올 때 자동으로 그걸 피하게 해주는 거죠. 교통사고 날 뻔한 순간에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서 멈춰선다거나, 회사에서 잘릴 뻔했는데 상사 기분이 갑자기 풀린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박 과장님은 프리미엄 복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고요. 기본복은 너무 약하고 VIP 복은 너무 비싸고 프리미엄이 딱 적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VIP 복 가격은 무려 2,999만 원. 할부는 60개월까지 가능했습니다.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내는 거죠. VIP 복은 진짜 압도적이었습니다. 새해 1년 내내 모든 면에서 상급 행운이 지속됩니다. 원하는 게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취업준비생이면 원하는 회사 합격, 직장인이면 대형 프로젝트 성공과 승진, 사업가면 대박 계약 성사, 이런 식으로요. 특별 옵션은 5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고, 효과는 기본복의 10배였습니다. 게다가 소원 성취권이 3번 주어졌어요. 1년에 3번 간절히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로또 1등에 당첨된다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VIP 복의 가장 큰 특징은 버프 공유 기능이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한 명에게도 복의 효과를 50% 정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보통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사기는 아니겠지? 박 과장님이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신입사원들은 다 그런 표정을 짓는다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안다고요. 복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파는 거라고. 그리고 박 과장님이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다만 약관을 꼭 읽어보라고요. 고객에게도 반드시 약관을 읽도록 권유하라고요. 저는 그냥 형식적인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죠. 이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일주일 뒤 저는 첫 고객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리드를 배정해줬는데 30대 중반 남성 직장인이었어요. 이름은 최진혁 씨. 최진혁 씨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이 하나 있고 집은 전세로 살고 있었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흔쾌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녁 회사 근처 카페에서 최진혁 씨를 만났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어요. 제가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하자 최진혁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한다고 했어요. 복을 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요즘 워낙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아내와 자주 다투고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저는 준비해간 태블릿으로 상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본복, 프리미엄 복, VIP 복의 차이를 설명하고 각각의 혜택을 보여줬죠. 최진혁 씨는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듣다가 점점 진지해지더니 나중에는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냐고, 주변에 쓴 사람이 있냐고, 환불은 가능하냐고. 저는 회사에서 배운 대로 답변했습니다. 효과는 100% 보장되고 이미 수천 명의 고객이 만족하며 사용 중이며 환불은 약관에 따라 진행된다고요. 최진혁 씨는 고민하더니 프리미엄 복을 선택했습니다. 499만 원, 24개월 할부로요. 특별 옵션으로는 금전운, 직장운, 가정운을 선택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저는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약관을 읽어보시겠냐고요. 최진혁 씨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도 안 될 거라고요. 중요한 건 다 설명해 줬으니 그냥 사인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약관이 정말 길거든요. A4 용지로 좋기 20페이지는 될 겁니다. 읽자고 하면 1시간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최진혁 씨는 제 첫 고객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자 제 태블릿에 알림이 떴어요. 복 배송 완료. 1월 1일 0시 정각부터 효력 발생. 저는 최진혁 씨와 악수를 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했습니다. 최진혁 씨도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후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는 회사에 돌아와서 첫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 복 판매 수수료로 5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박 과장님한테 칭찬을 받았죠. 첫 계약 치고 아주 잘했다고. 이 기세로 연말까지 열심히 하면 수천만 원도 벌 수 있다고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거 괜찮은 일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객은 복을 받아서 좋고, 저는 돈을 벌어서 좋고, 이거야말로 완벽한 윈윈 아닙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복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이요.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최진혁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복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차원이었죠. 최진혁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박이라고요. 진짜 대박이라고요. 새해 첫날부터 신기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복권을 궁금해서 하나 사봤는데 5만 원이 당첨됐고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맛있는 저녁을 해줬고요. 저녁 먹고 TV를 보는데 예전에 사고 싶었던 게임기가 반값 세일을 한다는 광고가 나왔다고요. 저는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복이 진짜 있구나. 내가 진짜 복을 팔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3일 뒤 최진혁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말을 걸더래요. 돌아보니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이상했다고요. 그 남자 왈, 당신한테서 복 냄새가 난다고요. 좋은 복을 샀구나. 하지만 조심하라고요. 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요. 그러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최진혁 씨는 저한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대가가 뭐냐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교육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라고, 복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대가? 무슨 대가? 설마 부작용이 있는 건가? 저는 그날 저녁 박 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최진혁 씨 이야기를 하며 대가가 뭐냐고 물었죠. 박 과장님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약관을 읽으라고 했다고요. 약관 8페이지 사망에 나와 있다고요. 저는 부랴부랴 약관을 찾아봤습니다. 8페이지 사망.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 상품은 우주의 균형 법칙을 따릅니다. 긍정적 에너지의 유입은 필연적으로 동등한 부정적 에너지의 배출을 요구합니다. 즉, 복을 받은 만큼 다른 곳에서 불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행의 형태와 강도는 예측 불가능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복을 받으면 불행도 받는다고요? 박 과장님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에는 균형이 있다고요. 공짜 복은 없다고요. 복을 받으면 어디선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불행이 온다고요. 다만 불행의 형태는 랜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불편함 정도만 겪어요. 길 가다가 새똥을 맞는다거나 좋아하는 빵이 매진됐다거나 이런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심각한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다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걸 고객한테 미리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박 과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관에 다 나와 있다고요. 우리는 숨긴 게 없다고요. 고객이 약관을 안 읽은 건 고객 책임이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면 누가 복을 사겠냐고요. 우리는 복을 팔아야 회사가 유지되고 우리도 월급을 받는다고요.
이게 비즈니스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사기잖아요? 박 과장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기가 아니라고요. 약관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은 그냥 만족한다고요.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면 복의 효과가 더 크니까 불만이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최진혁 씨는 어떻게 될까? 어떤 불행을 겪게 될까? 저는 그걸 알면서도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최진혁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최진혁 씨는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가 맡은 프로젝트가 대박이 났고, 상사한테 칭찬을 받았고, 보너스까지 받았다고요. 금전운과 직장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말하더래요. 원인 불명의 고열과 극심한 통증이라고요. 각종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며칠간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도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밤에 악몽을 꾸며 울고 유치원에 가기를 거부했다고요. 최진혁 씨는 물었습니다. 이게 복 때문이냐고요. 자기가 복을 샀더니 가족이 대신 불행을 겪는 거냐고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약관에 나와 있다고 말할까요? 그건 당신이 안 읽은 거라고 말할까요?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진혁 씨는 소리쳤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냐고요. 복을 취소하라고요. 환불해 달라고요. 당장 이 저주를 풀어달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환불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고객센터 직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환불 불가라고요. 약관 12페이지 7항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복이 발동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우주의 균형이 이미 깨졌으므로 강제 취소 시 더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최진혁 씨 가족을 이대로 두라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고객센터 직원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균형이 맞춰진다고요. 그 뒤로는 순수하게 복의 효과만 지속된다고요. 지금은 조정 기간이니 조금만 참으라고 전하라고요. 저는 최진혁 씨한테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환불은 안 된다고,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전했어요. 최진혁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한 게 뭘까요? 저는 그냥 복을 판 것뿐인데,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른 고객들한테서도 연락이 오기 제가 판매한 고객은 아니었지만 회사 전체로 보면 수백 명의 고객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본복을 샀는데 소소한 행운을 받는 대신 매일 지하철에서 발을 밟힌다고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어떤 날은 한 번도 아니고 왕복으로 2번씩 밟힌다고요. 어떤 사람은 금전운을 선택했더니 돈은 들어오는데 그만큼 다른 곳에서 돈이 나간다고 했어요. 월급에서 30만 원이 더 들어왔더니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로 50만 원이 나갔다고요. 오히려 손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연애운을 선택했더니 정말 이상형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전 애인이 스토커가 되어서 쫓아다닌다고 했어요. 복을 받았는데 위험까지 따라온 거죠. 가장 심각한 케이스는 VIP 복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그분은 VIP 복 2,999만 원을 일시불로 냈어요. 60개월 할부도 아니고요. 대기업 임원이었거든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올해 안에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것, 그리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VIP 복의 효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분은 1월에 맡은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고 2월에 해외 지사와의 계약을 따냈고 3월에는 회장님한테 직접 칭찬을 받았어요. 승진은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4월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팔을 못 쓰게 됐고 언어장애가 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딸이 학교에서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 인대가 파열돼서 2달간 깁스를 해야 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는데 채찍 손상으로 목 디스크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본인이 회사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다가 차 문에 손가락이 끼었습니다. 손가락 2개가 부러졌어요. VIP 복위 버프 공유 기능으로 가족 1명에게 복을 나눠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모두가 불행을 겪게 된 거죠. 그분은 회사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소송하겠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회사 변호사가 나와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약관을 읽어보셨냐고요. 서명하실 때 약관을 숙지하고 동의한다는 체크박스에 체크하셨다고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요. 그분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는 합법적인 사기꾼이구나. 약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사람들의 불행을 먹고 사는 거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대표를 찾아갔어요. 처음 면접을 봤던 그 인자해 보이는 50대 남자요. 대표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쏟아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람들한테 복을 판다면서 불행도 같이 파는 게 말이 되냐고, 약관에 적혀 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거냐고요. 대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먼.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모든 걸 얻으면 반드시 뭔가를 잃게 되어 있지. 그게 우주의 법칙이야. 우리는 그걸 상품화했을 뿐이네. 사람들은 복을 원하고 우리는 그걸 판다. 대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지. 약관으로. 사람들이 약관을 안 읽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20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어. 그걸 안 읽고 서명한 건 고객 책임이지. 그리고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해. 부작용이 있어도 복의 효과가 더 크면 만족하거든. 승진하고 돈 벌면서 손가락 하나쯤 부러지는 건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요. 대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왜 여기서 일하나? 매달 월급 받으면서 수수료 챙기면서 이제 와서 양심을 운운하는 건가? 자네도 공범이야. 김민수 씨?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도 이 시스템의 일부였으니까요. 대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돼. 하지만 명심해. 자네가 지금까지 판매한 복들, 그 계약은 유효해. 자네가 회사를 떠나든 말든 고객들은 여전히 복과 불행을 받게 돼. 자네가 팔았으니까. 저는 그날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일입니다. 저는 그 뒤로 다시는 행운유통 주식회사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매한 고객들은 어떻게 됐을까? 최진혁 씨네 가족은 괜찮아졌을까? 다른 고객들은 어떤 불행을 겪고 있을까? 저는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제가 판 복들이 거대한 괴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꿈이요. 그 괴물한테 제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공짜 복은 없습니다. 뭔가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들. 그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약관은 꼭 읽으세요. 아무리 길고 복잡해도요. 거기에 진실이 숨어 있으니까요. 회사들이 약관을 길고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안 읽기를 바래서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행운유통 주식회사는 영업 중입니다. 새로운 영업사원들이 새로운 고객들한테 복을 팔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도 그들한테 연락을 받을지 모릅니다. 만약 받는다면 제발 거절하세요. 복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제가 판 복들이 어디선가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새해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제 그 인사가 무섭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새해에는 복을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평범하게, 무탈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복을 판 모든 분들께